자, 그러면 먼저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겠고, 라이브는 방송 마치자마자 비공개가 될 겁니다. 멤버십 분들은 멤버십에 원본 영상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라이브는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 없이 틀고 싶을 때 틀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고요. 부자방법 카카오톡 채널 추가 설명드릴게요. 부자방법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런 게 다 지역 보고서고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 전화를 주지 않아도 다 할 수가 있고, 소액 투자 무료 강의 뭐 그런 거 있죠. 대기자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신청 다 여기서 가능합니다. 지역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카카오톡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용산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고, 짤막하게 저희가 핵심 되는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동부권 보고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시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 읽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소투데이. 소액 투자 무료 강의죠. 요거는 소액 투자에 대해서 서울 빌라 신속통합, 모아타운 이거와 관련된 시장 분석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유망 투자 지역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2시 또는 1시 좀 바뀌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신청 방법은 02-888-8885로 전화로 신청을 하시든 네이버 박병찬 샵 검색하시면은 사이트가 하나 뜨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소액 투자 무료 강의 소투데이는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는 용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나와 좀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오늘 영상을 2번, 3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개발의 주인공, 용산공원. 용산에 여러분들 그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개발 사업들 중에서 작은 사업들보다는 큰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GTX 어때요? GTX라고 하면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 용산에서는 GTX는 관심이 없어요. 용산에는 GTX를 능가하는 거대하고 원대한 사업들이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GTX는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수도권 외곽에서는 GTX 역사 하나를 놔달라, 이게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용산에서는 GTX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중에서 중요도가 굉장히 낮다,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개발 사업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은 뭐냐면 국제업무지구, 한남, 요타운 뭐 많은데 용산공원 사업이 용산 개발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용산공원 동측부가 한 61만 평 나오는데 그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와서 오늘 그걸 주제 삼아 썰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서울시가 용산공원 동측편 61만 평에 대한 개발 밑그림을 추진한다. 이 계획 수립은 용산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 중에서도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자체의 조성 사업과 더불어서 용산공원 주변 지역에 노후주택 밀집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 지역들을 함께 정비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라는 그냥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년 후 용산에서 가장 주목받을 곳은 역세권이 아니라 용산공원 주변이 될 것이라는 본질적인 이유이다 라고 결론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그 전에 사실 용산공원 동측편을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방송을 찍은 게 올 4월 3일이더라고요. 제목은 이제부터 용산시대 용산공원 동측편을 주목. 올 4월 3일 방송이고, 당시에 용산공원 지도를 우리가 보면서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은 강남이 가질 수 없는 정체성이 확보가 경쟁력인데, 용산공원이 바로 강남이 가질 수 없는 그 경쟁력이 바로 용산공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제가 만약에 이제 용산에 본다라면은 5월 4월달 그 시점에서는 저라면 이 넓은 용산에서도 용산공원 동측편을 주목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게 관련된 용산공원 동측편에 대한 개발 밑그림 기사가 이제 나오게 돼서 과거 방송 잠깐 피드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산공원의 동측부가 바로 남산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고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도 제한이 있어서 거기는 못 써, 이런 분들 의견이 많은데, 용산공원 동측부의 이 고도 제한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이 고도 제한 덕분에 용산공원 동측부에 그 녹화된
녹지의 어떤 그 자연 친화적인 그 색깔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남동과 지금의 이태원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던 4월 3일 방송 내용이고요. 그리고 용산공원 동측편은 고층 개발하지 않아도 뷰가 확보된다라는 얘기도 드렸었는데요. 맞는 말이죠. 제가 이제 이태원동이나 해방촌이라고 불리는 용산동에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제 뭐 5층짜리, 4층짜리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용산공원 동측부에서 서측편이 보이는데 뭐 서측편에 30층, 40층 되는 그 고층 빌딩들과 이 동측부에 3, 4층밖에 안 되는 애들이 30층, 40층과 눈높이를 마주한다. 그래서 고층 개발을 꼭 하지 않아도 뷰가 오히려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용산에 대해서 서열을 잡아드렸었습니다. 이미 용산의 서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갈수록 용산의 서열은 올라간다. 이게 용산 서열의 원칙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강남 서열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용산은 그 지역 내에서 서열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드린 거죠. 자, 오늘 나온 뉴스 보도 내용을 지금부터 그럼 볼게요. 자, 오늘 새벽에 공개된 뉴스더라고요. 참 재미난 것은 이 뉴스 보도에 나온 서울시의 발표 자료가 지금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 보도라고 떴는데 이렇게 좀 일찍 확보한 자료가 오늘 아침 일찍에 단독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제목부터 볼게요. 격리단길 확 바뀌나 용산공원 동쪽에 61만 평 개발 밑그림이라는 뉴스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국내 최대 규모인 용산공원 동쪽 약 61만 평 규모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 방향을 수립한다. 용산공원 동쪽에 위치한 후암동, 또 해방촌 격리단길 등 별도의 도시관리 계획이 없는 6개 지역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용산에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들이 분포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개발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거나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주민들의 요즘은 동의서 걷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러한 행동이 없는 지역들이 이제 분포가 군데군데 있는데, 유독 용산공원 이 동측부가 미개발로 지정된 곳들이 좀 몰려 있거든요. 특히나 용산공원과 남산 사이 그 지점들이 약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방치되어 있는 곳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6개의 블록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번 후암동에 있대. 그리고 2번 해방촌에 있대. 여기가 이제 후암동에 있대요. 그 다음에 요쪽 남산공원하고 이제 용산공원 딱 사이 딱 붙어있는 요 중간이 이제 해방촌에 있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용산동 2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격리단길이 있대. 요쪽 이태원동으로 들어옵니다. 격리단길 이태는 행정구역은 이태원동이고, 그 다음에 앤틱 가구거리 있대. 요쪽이 이제 한남 뉴타운 인접지역이고 이태원역 남측부죠. 그 다음에 대사관 밀집지역이 있대. 요쪽 한남 뉴타운과 용산공원 딱 사이, 여기가 대사관 밀집지역이 있대.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남측부인 이제 한강중학교에 있대. 요렇게 6개로 나눠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보면 이 계획이 확정되면 용산공원을 둘러싼, 이게 둘러싼이 중요해요. 결국은 용산에서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중에 핵심 주인공은 용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그 용산공원을 둘러싼 사방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둘러싼 836만 제곱미터 부지의 개발 밑그림이 모두 그려지게 된다. 왜냐면 지금도 용산공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은 있습니다만, 약간 동측부가 개발 밑그림이 좀 잡혀져 있지 않은, 약간은 방치된 곳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그 동측부에 대한 개발 밑그림이 내년도에 다 그려지게 되면 이제 용산공원을 둘러싼 어떤 그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예, 그런 내용이죠. 2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산공원 동측 권역 도시관리 실행 전략 수립 방안이 이달 진행한 정례회에서 보고가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주한 관련 용역 결과를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오늘 이 보여준 뉴스 보도에 나온 그 지도가 업무보고 공개된 자료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서울시청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동측 권역은 구체적으로 후암동에 있대, 해방촌에 있대, 격리단길에 있대, 앤틱 가구거리에 있대, 대사관 밀집지역에 있대, 한강중학교에 있대 등 6개의 지역으로 분류를 했고, 후암동 이때 같은 경우는 공간적, 기능적 특색이 있는 서울의 미래 명소로 만들고, 해방촌 이때는 녹지,
저층 주거지, 여가시설이 공존하는 경관 명소로 만들고 격리단길 일대는 이태원로, 해방촌과 차별화된 특화거리, 해방촌과 격리단길 일대의 어떤 색깔을 달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앤틱 가구거리 일대는 쇼핑, 문화, 예술과 주거가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만들고 대사관 밀집 지역 일대는 국제 관광 문화 특화 거점으로 만들고 한강중학교 일대는 용산공원과 한강을 이어주는 복합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서울시가 일단은 아주 거시적인 것만 공개를 했죠. 자, 그러면서 각 지역, 이 6개 지역의 도시관리 방향을 보면 후암동 일대는 저층 구릉지 그 경관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서울의 미래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의 일종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후암동 여기 적힌 일대는 이미 큰 2개 블록이 신통을 하겠다라고 동의서를 걷고 응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보존 형식의 개발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물론 이 저층 구릉지의 색깔을 유지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고층 아파트라는 그런 건 안 되겠지. 당연히 저쪽에 뭐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한남 같은 평균 층수 9층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냥 초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하이엔드급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지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짓는다면 하이엔드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용산공원의 서측부가 아니라 동측부이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중요한 겁니다. 계속 수차례 용산공원 동측부를 주목하라고 그런 방송을 찍으면서 강조해 왔던 이유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랑 얻어걸린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관, 특성 보존, 주거환경 개선. 그런데 보세요. 해방촌 일대는 이 풍부한 녹지와, 진짜 녹지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팔만 벌리면 남산하고 용산공원이에요. 이 해방촌 일대는. 이렇게 풍부한 녹지와 저층의 주거지, 그리고 특색 있는 여기다 여가시설을 공존하는 경관의 명소로 조성하겠다. 왜냐면 왜 경관이란 말이 나오냐면 용산공원 동측부가 전부 다 남산을 바라보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용산공원 동쪽에 남산이 있는데 남산이 높으니까 모든 용산공원 동측부는 남산을 바라보는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해방촌 일대가 용산공원 동측부에서는 지대가 제일 높아요. 지대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 자리는 경관 명소라는 타이틀을 주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경리단길 일대, 여기는 이제 이태원동에 속하겠죠? 경리단길 일대는 남산, 경리단길, 용산공원과 연계해서 이태원로 및 해방촌과 차별화된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고, 앤틱 가구거리 일대, 아까 우리 이제 한남 뉴타운 서북측, 이태원역 남측부, 거기는 쇼핑이나 문화, 예술과 주거를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마련됐고, 좀 더 내려와서 대사관 밀집 지역은 국제 관광 문화 특화 거점을 개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한 거고, 한강중학교 일대는 용산공원하고 한강을 이어주는 복합 문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에, 이 6개 지역에 산재한 노후주택은 한남 뉴타운도 용산공원의 동측부예요. 그렇게 이제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이 정비구역이 확정된 곳 말고도 굉장히 노후주택들이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는 게 용산공원 동측부거든요. 되게 낡았는데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구역이 아닌 이렇게 산재한 곳들을 앞으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 말이 중요해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거는 아까 뭐 주거환경 개선이나 도시재생 같은 게 아니라 신통이든 모아타운이든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고도 제한이 없는 곳에서 지어지는 평균 층수 뭐 2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 용산공원 동측부는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 같은 평균 층수 10층 미만으로 아마 지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지어져야지만 하이엔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산에서는. 어찌됐든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남산 등 주변의 자연 환경이 연계된 녹지축과 보행로를 조성하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녹지축,
그리고 보행로를 만들겠다는 건데, 보행로는 당연히 용산공원 주변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용산공원 주변과 용산공원으로 가는 모든 길이 기존의 길이 있으면 다행히 그 보행로를 꾸미는 것이고, 아예 새로운 띠를 만드는 건 녹지축인데, 이 6개 지역에서 후암동, 해방촌, 경리단길, 앤틱 가구거리, 대사관 밀집 지역, 한강중, 이 6개 지역에서 이 녹지축 조성과 연관되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해방촌 일대입니다. 일단 용산공원 동측부에서 가장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 지대가 높은 그 자리에 녹지축 띠를 만들면 아래 지역에서 봤을 땐 남산하고 용산공원이 그냥 한 덩어리처럼 이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방촌 일대에 과거부터 이 녹지축 사업 언급이 있었던 겁니다. 자,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거예요. 멀쩡한 동네인데 녹지축에 편입되게 되면은 다 밀어버리고 녹지를 이어버리는 거예요. 남산에서 용산공원은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녹지를 이어버리니까. 그러면 거기에 집과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과거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녹지축 얘기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게 했었냐면은 서울역 붙어있는 후암동, 서후암동 거기에 조합원으로 편입시켜주는 그런 결합 개발 형식, 그리고 용적률을 또 그쪽으로 이관시켜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합원들 간의 어떤 마찰도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처음 결합개발 형식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해보려고 하던 경험이 없었던, 사례가 없었던 개발 형태였고, 결합개발이라는 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 시장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녹지축 개발 사업이 이제 유야무야된 상황에서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녹지축을 조성한다면 그 녹지축에 편입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땅과 건물을 잃게 될 것인데, 그분들에게는 이번에 어떤 제안을 할 것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과거에는 옆 동네 재개발의 조합원으로 편입시켜줄게,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말밖에 제가 못 드리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해방촌 일대가 되게 넓거든요. 거기에 용산동 이가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자, 거기에 이 부분에 녹지띠가 만들어지는 게 녹지축 사업인데, 그러면 녹지축에 편입되는 해방촌도 있을 것이고 녹지축에서 빗겨나 있는 해방촌도 있을 텐데, 그러면 녹지축만 만들면 그 녹지축에 편입되지 않는 해방촌은 깨끗하냐? 아니요. 엄청나게 노후도가 높은 동네거든요. 노후도가 진짜 높아요. 분명히 이 남산과 용산공원 주변에 이 산재한 노후주택가를 정비사업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니, 해방촌 일대는 녹지축의 이슈도 있으면서 정비사업의 이슈도 동시에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녹지축에 편입되는 그 사람들은 돈만 주고 나가, 우리 녹지축을 만들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딘가로 이 사람들 딜을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저기 멀리 있는 후암동으로 딜을 서울시가 한번 보려고 했다면, 제 생각에는 이번엔 녹지축에 편입되지 않은 그 주변 지역들조차도 정비사업 이슈를 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멀리 보내지 말고 그냥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해방촌에서 녹지축에 편입돼서 집을 잃는 사람, 같은 해방촌에서 뭐 신속통합이든 뭐가 진행되는 사람, 이거를 버무려주면 되거든요. 아마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아무것도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제시한 게 없고, 우리도 빨리 신속통합 해보자라고 동의서를 걷거나 이런 행동이 아예 없어요 지금. 근데 된다면 정말 초대박인 건, 그 지대에서는 그냥 1층에서도 서울 시내 다 늘어다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층 3층도 필요 없어. 그냥 1층 그 땅 위에서 서울 시내를 다, 용산공원이면 보면 그냥 발밑에 2개 돼 있거든요. 너무 높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 평지가 최고지 구룡지는 절대 사면 안 돼, 뭐 그 말이 맞거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용산에서는, 특히나 용산공원 주변에서는 평지가 왕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걸 입증해 준 게 저는 한남동과 이태원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서울시는 특히 한강중학교 일대와 수성구 부지를 합쳐서 이게 한 21만 제곱미터 나오는데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6개 지역들 중에서 6번과 위에 수성구 땅이 있어요. 수성구 땅. 여기는 좀 유독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방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는 신속하게 공식 관리 지역에 편입시킨다는 의미라고 기자가 이제 썼는데요. 서울시 관계자의 코멘트예요. 한강중학교 일대랑 그 수성구 땅, 거기는 좀 특별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여기는 수성구 부지, 정보사 부지 등
대규모의 개발 예정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난개발과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용도나 높이 등의 선제적 관리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6개 지역들 중에 서울시가 일단은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곳은 6번 지역인 한강중학교 일대랑 수성구 땅인데, 여기는 사실 근데 제가 별로 강조를 못하는 이유가, 여긴 여러분 소액 투자 못해요. 그냥 소액 투자는 불가능해. 여기 바로 옆에 한남 뉴타운이고요. 5구역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아예 소자본으로 못하고, 옆에 한남 뉴타운 뭐 빌라라도 하나 살라 그러면은 전세를 끼더라도 17억에서 20억 가까이 필요해요. 강남 재건축법 돈 더 들어가 지금요. 그러니까 여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소액 투자랑은 전혀 무관한 동네이다. 동쪽 편에 소액 투자면은 해방촌 일대랑 이태원동 일부 지역 2개밖에 없어. 6개 지역 중에 2번째 지역과 3번째 지역밖에 없어. 나머진 다 소액 투자 불가능한데, 특히 이 6번 지역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아예 안 되고, 용산 미사일님 용산 개발지 투자금 5천 정도 물건 없죠? 네, 없어요. 5천 투자, 갭 투자는 2018년도까지는 전세를 활용해서 용산에 빌라 사는데 5천에서 5천 좀 안 들어가는 것도 좀 저희가 정말 많이 사드렸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3억 이상 다 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용산 개발호재 총괄도 잠깐 보면은, 지금 이 개발호재 총괄도는 저희가 직접 만든 지도예요. 용산 흑백 지도에다가 용산에 이슈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 한번 입혀봤습니다. 색깔을 칠해보니까 거의 저녁에 불이 켜져요. 용산에 개발 사업 추진이 용산을 거의 뒤덮었구나, 이거 하나 아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용산공원이라든지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막 국책 사업이 많아요. 그 개발 사업 하나하나가 다 거대하기 때문에 정말 이 GTX는 제가 써놓긴 했지만 이거 안 봐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불이 안 켜진 곳들 있잖아요. 이렇게 불이 아직 안 켜진 곳들이 그나마 이제 틈새거든요. 자,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단 오른쪽 편 여기 있죠. 요쪽 편, 여기는 평생 불이 안 켜져. 여긴 재개발 활동대가 아니라 여기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몰려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재개발과 무관한 곳입니다. 재개발과 아무튼 상관이 없는 곳이고요. 여기 이태원동에서도 이 반 잘라서 이 동측부랑 서측부가 있는데, 동측부는 개발할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부촌도 아니고 재벌가촌이에요. 여기는 재개발 활동대가 아니고 같은 이태원동인데, 이 서측부 이쪽이 이제 되게 열악한 곳이거든요. 이태원동도 동과 서가 달라. 동쪽과 서쪽이 달라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방촌이에요. 용산동 2가라 부르는데 정가운데에 녹지축 과거에 잡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녹지축으로 편입될 해방촌도 있을 거고, 녹지축에서 빠진 해방촌도 있을 텐데, 일단은 다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재미난 건 2008년도 때 유튜브 찍을 때 그때 지도랑 지금 지도랑 뭐가 다르냐면, 강조했던 곳이 그때는 여기 후암동에 있대. 여기랑 용산공원 서측부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4년 전에. 왜냐면 그때 강의 때는 지금 여기 뭐 색깔 칠해져 있는 곳 여기 있죠. 여기 많죠. 색깔 칠해진 게. 여기 그냥 전멸이었어요. 다 암흑이었다고, 암흑. 이런 거 색깔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 너무너무 쌌기 때문에 북쪽하고 서쪽을 많이 추천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동측부 일대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서열은 내려갈수록 또 동쪽으로 갈수록 서열은 올라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은 10년 후에 최대 유망지역 용산공원 동측편, 용산 개발 사업 중 핵심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다. 자, 용산의 서열을 파악하고 계셔라. 북에서 남으로 갈수록,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서열은 올라가고, 용산 개발 사업이 이렇게 거대하기 때문에 안 오를 곳은 없겠죠.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뀌겠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용산의 어떤 서열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 개발은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니라 4차 산업 IT 도시를 만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2달 전인가 서울시에서 그 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열었죠. 그리고 이제 자료를 공개했었는데, 용산 개발은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산 개발은 거의 서울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이 용산 개발을 토대로, 용산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서울시의 미션이고, 그 용산 개발 그 많은 사업들 중 아까 봤지만 지도를 뒤덮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이 뭐냐, 아직도 용산에서 제일 큰 사업은 국제 업무지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뭐 용산 국제 업무지구 사업 여기 이거 용산공원의 서쪽을 담당하는 사업이고,
한남 뉴타운, 용산공원 동축부를 담당하는 것이고, 동부이천로가 서빙고동의 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이제 막 진행될 건데, 용산공원의 남측부를 담당하는 거고, 서울역 주변의 개발, 용산공원의 북측편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은 용산공원으로 시작해서 용산공원으로 끝나는 것이니, 용산에서 제일 큰 사업은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아니라 그냥 용산공원 사업이고, 용산의 많은 개발 사업들을 잡았던 이유가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들의 개발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용산공원의 완성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지도에 한눈에 보이지만 용산공원에서도 이 동측부가 개발 사업이 잡혀져 있지 않은 게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주목하자 해왔고, 오늘 이제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보도 자료를 서울시가 이제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니라 이제 4차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길게 보면은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과 용산 개발을 비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되게 웃긴 얘기가 될 거예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차원의 개발이 용산 개발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번에 서울시 발표 보세요. 당연한 내용이 발표된 거예요. 국제업무지구 조성하고 나서 거기다 글로벌 우리 IT 플랫폼 그 기업들을 다 유치시키겠다. 이 국제업무지구에 다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글이든 뭐든 땅 좀 저렴하게 해서 주고 여기다 사옥 지어라. 여기서 일 좀 해라. 그러면 전 세계의 어떤 그 IT 회사들이 용산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다 입점하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4차 산업 기술은 물론 미국 주도의 어떤 기술이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4차 산업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경쟁력이 많이 갖고 있는 확보된 나라예요. 국뽕이 아니라. 미국을 뭐 다 따라갔다 이게 아니라 일정 분야에서는 이 4차 산업 기술력이 어디 가서 목에 힘 좀 줄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산 개발 토대로 할 때 토목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4차 산업 여러 가지 온갖 기술들이 집약된 개발을 강남은 얹을 것이고,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니까 열악한 곳이 아니니까 지금 있는 형성된 그 도시, 강남이라는 도시에 이 IT 4차 산업 기술을 입히면 되는 것이고, 용산은 아예 토목부터 완전 다를 거란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완전 다른 얘기야 지금 이게. 이것은 언제 할 수 있냐? 최소한 10년 지나면 감이 올 것이고 15년 지나면 뭔 소리를 다 알게 돼요. 그땐 다 늦어. 그땐 다 늦어. 이제 봐요 이제. 강남 개발을 놓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강남 개발, 내가 옛날에 강남이 뭐 거기가 얼마나 쌌고 뭐 몇백 원이었고 한 평에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용산 개발도 놓칠 사람이 진짜 많을 텐데, 강남 개발을 놓쳤던 거랑 용산 개발을 앞으로 놓칠 거랑은 뭐가 다르냐면, 당시에 강남 개발은 대중적인 정보의 공유가 아니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용산 개발은 정보가 그냥 만천하에 다 공개돼 있어. 그게 제가 볼 때는 현타가 오는 정도가, 강남 개발과 용산 개발을 둘 다 놓친 사람이 있다라면은 현타의 정도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모든 힌트가 사실 저 국방 관련된 거 빼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그 안보에 관련된 거 빼고서는 사실 용산에 대한 모든 개발은 지금 온 천하에 다 공개돼 있어요. 그냥 내가 보면 놓치면 바보야. 근데 그 놓쳐. 그러면 그런 현타는 정보를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목 도시 개발 사업에 있어서 4차 산업 기술이 접목된 개발이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를 서울에서 용산이란 곳에서 만들어내고 그게 입증이 되면은 이게 진짜 되네. 도시를 싹 밀고 새로 만드는데 지금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도시를 재건했네. K 뭐 도시개발 붙이면 돼요. 이거는, 이 기술은요 수출하는 거야.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용산 개발은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 주민들에게 특혜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한강변 개발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부자들만 뭐 배불려준다,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발전도 못하고. 치고 나갔던 기업이 있다면은 치고 나가는 도시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서울에 지금 강남이 없다라면 서울 도시 경쟁력이 지금 유지나 되겠습니까? 유지 안 돼. 일단 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지. 윤 정부가 특혜를 줘가지고 저런 소수들이 배 터지게 먹으라고 용산 개발 저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 이런 생각하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그 생각 빨리 고쳐먹지 않고서는 아무 기회도 못 잡아.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서울 차원, 국가 차원으로 봤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되게 재미난 개발 사업이 여기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동측편의 이 저층 노후주택가에 소액투자 주목할 것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 때 공개된 정보랑 지금 2022년도에서 공개된 정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가 다 공개된 상태로 지금 몇 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5천 투자가 됐지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최소한 한 3억 정도는 자본을 들고 있어야지만 지금 용산 소액 투자 가능할 것 같고 동측부에서는 서측부에서도 3억 이상 들어가는 게 많은데 저라면은 동측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이제 그동안 신축 빌라를 지었던 그게 공급이니까 그 공급의 분포를 제가 2012년도부터 2022년 8월까지 용산에 이렇게 동쪽과 서쪽을 한번 구분해서 봤어요. 보니까 거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측부에서는 479건의 다세대 건축 인허가가 있었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니까 6,400세대입니다. 10년으로 나눠보면은 1년에 한 47동을 짓고 뭐 많이 짓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면적이 워낙에 거대하니까 1년에 한 600세대 정도가 서쪽에서 지어지더라. 동쪽은 어떻냐면 동쪽은 10년 동안 100건의 허가가 있었고 986세대예요. 합쳐보니까. 그러면 이거 10으로 나눠보면 1년에 10건이 있었고 한 98세대 정도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의 서쪽과 동쪽에 공급 빈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보세요. 자, 그리고 용산 동측편의 저층 노후주택가 아무튼 소액투자 주목할 거. 소액투자처로서는 해방촌 일대, 용산동 2가, 그 다음에 이태원동 일대, 경리단길 일대, 이태원동 일부. 이 두 지역이 그나마 소액투자로 주목할 만한 지역인 것 같고 저희 블루버드 건설 통해서 용산 동측부에 선 진입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발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그냥 믿고 따라주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개별 매물별 장단점 파악이 어려워요. 근데 파악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리스크 관리 필수인데 아파트에 비하면 빌라 투자는 무조건 돈이 적게 들어가죠. 하지만 무조건 분석이 어렵다는 것, 이 부분 짚어드리겠고 나는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경험치가 있어. 알아서 잘하시고 나는 잘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친한 전문가를 알고 있어. 잘하시고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은 저희 쪽에 물으시려면 대기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잘 선택하셔서 기껏 모든 거 다 봤어. 판을 다 봤는데 매물 하나 잘못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쵸? 왜냐하면 나쁜 지역이 있다 싶시다. 여기 지역은 보지 마세요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매물이 정말 나쁜 겁니까? 아니지. 대체로 그 지역은 비싸고 거품이 많은 매물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역을 그냥 평가 내리겠죠. 그 지역에서도 초급매가 있으면 잡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좋은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매물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도 좋지 못한 매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리추님 삼각지 짱이죠. 짱인데 소액 투자는 못합니다. 2, 3억 들고 있는 분에게 삼각지 짱이라고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살 게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지금 힘든 시국이기 때문에 좀 기운을 차리시면 좋겠고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 이상 저는 박병찬이었고요. 조만간 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